요즘 세상이 워낙 풍족해져서 뭐든지 차고 넘치니까 왠지 고기를 만악의 근원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오해도 있고 그냥 고기가 안 맞는 사람도 있겠고 특이 체질이거나 심리적 이유, 환경적, 윤리적 원인 등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영양적인 면에서 왠지 고기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그냥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그냥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바로 갑니다. 사람은 잡식 동물입니다. 먹는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선호하는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지기 마련이라 저는 채소보다 고기 쪽이 사실인데 반대도 있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섭취하시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극단적으로 갈수록 결핍되는 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대한 부가적 지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양소 면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왠지 과일이나 채소, 식물성은 이롭고 반대로 동물성, 고기류 유제 품들은 해롭다는 유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육류는 고단백식 재료로서 보통 20%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성분들은 물론 콜레스테롤과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체가 형성해낼 수 없는 영양소이며 동시에 필수 영양소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질 등을 얻을 수 있으나 고기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비율은 그걸 소화시키는 동물과 가까운 종일수록 그 종이 필요로 한 비율에 가까워 인간에게는 포유류 고기가 대체적으로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조류, 다음으로는 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의 경우 인간 입장에서는 필수 아미노산 분포가 불균형한 편으로 식물만으로 균형 있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채식의 기본 교리인 불교에서 동자승들이나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고기를 먹게끔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기의 안 좋은 점을 들은 이유에는 비만이 있는데 보통 고기의 제공 열량은 웬만한 동일 무게의 곡물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쌀보다는 높은 열량을 가졌으나 옥수수, 밀, 콩 등과 비교해서는 70%에 지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식단에서 육류 단백질의 비율은 평균 14%밖에 안 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국가군에 든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최소 25%를 권장하며 서양의 경우에는 육류 단백질 비율이 적어도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에 의한 비만의 원인은 고기 자체라기보다는 삼겹살, 차돌박이 등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의 선호와 높은 나트륨 섭취,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술을 곁들이는 식습관 문화가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트이긴 합니다. 고기에는 술이니까요. 일단 알아는 둡시다. 또한 고기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에 의한 질환보다 단백질 섭취 부족에 의해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육류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일수록 고밀도 지방이 높으며 따라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저밀도 지방 수치를 낮춰준다고도 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의 평균 수명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는 5년에서 7년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것에 논쟁거리가 있다고 해도 일본의 유명한 장수촌들의 평균 돼지고기 섭취량이 70kg 이상이라는 것은 꽤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 발암물질 EA군에 해당한다는 말은 사실이긴 하지만 적색육의 조리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긴다고 해서 지정된 것으로 동물 실험 외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을 때 부여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65도 이상의 따뜻한 물도 EA군이며 바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1군도 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극미량으로 암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으로도 정말 위험한 성면이나 방사능도 1군이지만 소금에 절인 생선도 1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먹는다고 암에 걸린다는 것이 맞다면 진작에 동아시아 인구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생고기만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붉은색 고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흰색 고기류에는 일부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만 생고기에는 소화가 힘들며 기생충과 세균 감염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며 익혀 먹으면 해결되긴 하지만 익히면 비타민이나 기타 영양소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식과 채식 둘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이는 부족한 영양분들을 상호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단백질량을 초과되게 고기를 먹을
먹을 경우 몸은 이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 계열의 대사산물이 발생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뼈에 칼슘이 동원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소위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의 소변 중에는 칼슘 배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간 관찰해본 결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뼈에 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뼈의 칼슘량이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칼슘 걱정 때문에 육식을 자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정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양적인 면으로 육류 섭취를 정당화 혹은 변호하였으나 물론 이쪽 관련돼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단순히 식료품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기는 생산량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환경 문제로 이어지며 뿐만 아니라 개인 신념과 기타 다양한 변수 요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육류는 해롭고 신선한 채소, 과일들은 이롭다라고 하는 이상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만을 재미삼아서 간략하게 떠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채식을 주장하는 쪽의 영상도 언제가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 팔아서 채소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 성향과는 별개로 반대쪽의 이야기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뜬금없이 고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